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뭐 같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 메고 있어요. 결혼할 의지로. 그렇군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자동차 실적을 저번에 막 제가 분노에 차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유진이 형한테 야 이건 아니지 않냐. 하지만 뭐 그 다음부터 딱 하나 본 거는 실적에 이제 유진이 형이 보고 판단합시다. 센터님 제발 잊지 마십시오. 저한테 뭐라고. 저는 하시면. 이제 그 당시 이미 실적을 3분기를 나쁘지 않게 보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나쁘지 않게 봤는데 예. 그거보다 훨씬 잘 나왔어. 맞습니다. 그치? 나 어제 깜짝 놀랐어. 지난 일주일간의 궤적 자체가 품질 비용으로 센티멘트는 굉장히 악화됐는데 사실 이게 3분기에 펀더멘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4분기에 차가 안 팔리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출렁이 왔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일정 부분 이제 향후 발생할 재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체크를 해봤죠. 나름. 예, TP를 이제 이거 체크를 해봤는데 좀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적이 저희가 좋게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조금 많이 좋게 이제 나와서 저희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제 7월, 8월, 9월 가면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사실 이제 9월보다 또 10월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시황이.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현대차가 이게 주로 발생하는 이제 내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9월 이후로도 계속 좀 이제 신차 판매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기아가 마켓시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4분기도 따라서 영업이익을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기아차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탑픽 올리고, 그렇죠? 네. TP 올리고, 뭐 어닝이라는 게 우리가 이 정도 나와주면 그렇죠. 하여튼 좋게 보는 내용 기아차, 현대차 갖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 각각 품질 보증 비용으로 이제 2.1조 원, 그다음에 1.2조 원 각각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그것을 제외한 일회성 제외한 비용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1.8조 원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이제 1.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1.8조 원이 자동차, 금융, 기타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번 분기에는 특히 이제 금융 쪽에 크게 선방을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 쪽에서 상품들의 잔존 가치가 올라가고, 따라서 손익 개선의 요인으로 이제 좀 뚜렷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현대차의 자동차 부분만 이제 마진을 봤을 때는 5%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아차 연결 영업이익률이랑 이번에 비교를 해보면 7.6%가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하네. 예, 그래서 지금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하면 평상시와는 이제 다른 흐름을 보였고,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영업이익률을 앞서는 현상이 이번 분기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3분기 후반부 갈수록 이제 SUV나 이런 신차 효과가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제 3분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4분기에 이제 신차 투입 과정되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저희가 그동안 강점으로 말씀드려 왔었던 이제 현대차의 이제 제네시스 투입되는 물량이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물량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예정대로 가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이번 달부터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판매되기는 하나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소렌토나 이런 현지 생산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아차가 아마 4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좀 더 이제 뚜렷한 모멘텀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이제 어닝의 가시성이 기아가 조금 더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한 PER로도 지금 기아차가 조금 더 매력도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4.9배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는 5.8배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사 중에서는 기아차가 단기 어닝 가치성,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 이 두 개에서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현대차도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양사 중에서는 기아차가 조금 더 저희 선호도에서 있어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좋게 보는 게 물론 일회성 제외했을 때 이런데 맞습니다. 그 일회성을 합칠 순간 이게 고민스러워지잖아. 근데 이번 분기에 일단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사실 이제 세타 엔진 관련해서는 연식을 12년을 19년까지 확장을 해서 반영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저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뭔가 적용을 하기에는 선반영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저번에 좀 고민했던 네, 게 혹시 더 뭔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런 요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 이제 기타 엔진, 이제 세타 엔진 말고 이제 그러니까. 기타 엔진들인데 체크해봤어요? 그건? 그 엔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는 메인 엔진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리콜을 한 이제 히스토리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해당 엔진에 대해서 소송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는 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소형 엔진들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리콜을 추가로 할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이 충분히 좀 되었다라고 판단을 이제 해서 추가 품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없다 본다는 거지. 그러면. 네, 현재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GDI 2세대 엔진이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3세대 엔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그래서 이 엔진들이 만에 하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차종들이더라도 통상적으로 다량의 이제 소송건이나 문제가 발생하기까지는 일정 기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즉 5년은 걸려야 5년은 지나야 이 신규 파워트레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상태가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이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간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만약 이게 자동차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한 축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게 안정화된다면 시장에 대한 판단도 저희도 약간 좀 변화를 줄까 말까 고민을 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4분기도 좋고 내년 대단히 좋은 거죠. 이 신차 사이클 분위기는. 근소하게 1분기까지 기아차가 사이클이 조금 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SUV 중에서 소렌토 차종이 내수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볼륨이 더해지면서 산타페 대비해서 판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 최근에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소렌토 현지 생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좀 텔룰라이드가 사실 재고가 한 7일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딜러샵에 가서 이제 텔룰라이드 구입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딜레이가 걸릴 텐데, 그래서 아마 소렌토로도 이제 수요 확산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4분기는 이제 전통 이제 SUV 볼륨 모델인 이제 소렌토 효과가 이제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발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봐야 될 거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SUV 차종에서 하이브리드는 사실 올해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나 혼다나 이제 경쟁 대응 모델들이 대부분 해당 볼륨의 30%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 그동안 대응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분기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현지 판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차종이라도 볼륨이 이제 한 20-30% 추가가 될 가능성이 저희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그러한 모멘텀들이 기아차가 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봐야 될 거는 아마 12월부터는 투싼이랑 GV70 모멘텀이 내수에서 발생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뭐 사전 계약이나 이제 시장의 그런 반응에 있어서 좀 저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투싼 GV70이 완연하게 미국 시장에 투입이 되는 과정은 내년 2분기가 좀 지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이제 제네시스 전반적으로 물량 증설에 대한 발표가 좀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미국 시장에서 GV80에 대한 이제 시장의 호응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만 봤을 때는 또 1분기까지 봤을 때 어닝에 대한 모멘텀은 기아차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어닝 보겠습니다. 사이클 부분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기아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이번 한 일주일간 뭘 경험했냐면, 그날 딱 사고 나고서 그날 그 현대 기아차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날부터 지배구조 쇼가 뭐 아주 사소한 한 마디 갖고도 막 글로비스가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만약 지배구조 이슈가 된다면 모비스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배구조 이슈. 글로비스랑 지배- 모비스를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나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슈로 가야 돼, 아니면 그냥 숫자 보고 현재 탑픽이 기아차라는 거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맞습니다. 숫자로 가자는 거 아니야? 저 이중 연구하는. 네, 지금 일단은 숫자가 저희 예상치를 크게 좀 벗어났는데, 이게 뭐 일회성이라고 단정을 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닝 사이클에 이제 완연하게 접어드는 것은 이제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닝이 이제 개선되는 것이 기대되기는 한데, 아마 이제 마진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것은 완성차보다는 조금 이제 후순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모비스를 갖고 우리가 이익 사이클을 지금 막 강하게 밀기에는 따라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이제 시그널이 사실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글로비스는 해프닝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이제 이제 뭐 취임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이후에 현대글로비스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이제 신사업들에 대해서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좀 저희 판단으로는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고는 판단은 이제 되는데, 어쨌든 글로비스도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좀 올라오는 것은 이제 맞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제 가정은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모비스 보고서에 이제 4페이지랑 5페이지에 걸쳐서 요즘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올렸는데, 예, 그 모비스 자료 내용들을 보시면 4페이지에 있어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 5번 같은 경우가 현재 지배구조 개편 전 그룹사의 이제 순환 출자로 이루어진 지배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표 6번과 표 7번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6번 같은 경우는 현재 모비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한 후에 분할 모비스가 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2018년 3월에 있었던 이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랑 유사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분할 모비스를 상장을 하지 않고 이 분할 모비스랑 이제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을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모비스의 주주,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의 주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이제 일이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이 저희가 제안 드린 것 같이 상장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개 의결권 이제 자문사들이 제안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이제 정당성에 있어서 조금 더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분할 모비스에도 과거에는 이제 국내 AS만 따로 이제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편, 그 분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AS 사업이면 이제 해외도 사실 이제 통째로 분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해외 AS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존성 모비스에 그대로 남겨졌었던 이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그 당시에 이제 분할 구조가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을 하지 않고 현대 모비스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대 모비스 지분이랑 그 다음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 지분이랑 수합하는 이제 정말 시나리오인데 이제 글로비스가 제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이제 기아차의 모비스 지분 가치랑 이제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랑 좀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좀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표 6번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주사 전환이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할 합병을 해서 지주사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금융사를 소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는 저희가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의 이제 모빌리티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융 사업이랑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사업은 이 그룹사 안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표 6번이랑 표 7번을 거치게 되면 마지막 이제 표 8번처럼 현대 모비스가 이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최상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어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방송하려고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네. 다 이거 고민하거든 지금.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결국 숫자라고 보는 것도 섹터 담당자 의견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어떤 시나리오 갖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조모스테이 기준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예를 들어 모비스를 이제 AS랑 넌 AS랑 분할을 하게 되면 넌 AS는 사실 영업이익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적 분할을 가는 순간 네. 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이게.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털이 좀 충분히 올라오는 과정이 선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감으로 그냥 숫자 감각이 아무래도 우리 일반 주린이 같은 분들도 이제 점점 듣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하면 아까 기아차 이익률 7.6%가 진짜 어느 정도 레벨인 거예요? 지금 내연기관 업체들 중에서 이제 한 10년, 15년 내에 발생한 영업 이익률 중에서는 도요타가 10% 정도 낸 게 거의 이제 최고치라고 이제 보고 아주 있습니다. 전성기 때. 아니요, 그는 15년에 15년. 걸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많이 나온 적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 예. 난 굉장히 이 숫자를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서 7.6년 상당히 그렇죠. 좋은 숫자니까. 현대기아차는 2010년 사이클로 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차화정 사이클 이후에는 이제 기아차가 마진이 굉장히 좀 높이 올라온 편이죠. 네, 거의 레코드 하이까지 지금 올라온 수준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건 어떻게 간에 뭐 돈을 덜 주는 것도 있을 거고 효율화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지금. 오늘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모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 뭐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저희가 아니야. 뭐 추정하기는 좀 사실 어렵고요. 일단은 난 사실 이 숫자가 왜 나왔나 궁금하기도 해서. 이 숫자는 사실 저희는 이제 2분기부터 매출 원가율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졌었어요 2분기부터. 그렇지. 아무리 이제 신흥국 생산이 좀 줄고 믹스가 국내랑 이제 미국이랑 믹스가 좀 많이 이제 몰렸다고 해도 이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갈수록 원가율이 좀 눈에 띄게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ASP도 좀 올라왔고, 근데 2분기까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지역적인 영향이다라고 봤거든요. 사실 뭐 내수밖에 안 팔았으니 원가율이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이게 근데 이번 분기를 통해서 좀 확실시 된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효율화돼 있다는 맞습니다. 시나리오가 되지 않고는 이 숫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차들 난 사실 현대기아차 그룹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상당히 오히려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숫자를 보면 이 숫자가 나오려면 그 숫자가 나오려면 최상위 트림 모델밖에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맞지. 예.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텔룰라이드 현지 전략 모델인데 이 차는 나온 지가 지금 1.5년이 됐는데 인센티브가 역대 최저로 낮아요. 그럼 뭐 그냥 돈 안 줘도 팔아주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 낮았다는 거. 아, 이 차는 이미 그 외신에서 할증 판매를 하는 것, 소비자 단에서 할증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저번에 쌍욕하면서 막 기아 자동차 줄였잖아. 아, 예.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네. 다들 어제 숫자 나오고 어떡할까 아침에 막 살려고 하는데 막 뜨니까 기아차 오늘 아침에 날렸었거든. 예, 예. 근데 왜 날렸냐 딱 이거거든. 야, 이 숫자 이게 다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 이거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너네들은 어쩔 때 이렇게 뭐 어떤 걸 보고서 이렇게 좀 흥분들 하냐. 가장 흥분할 때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설명할 때 그 원가 같은 게 되게 뭔가 구조화된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와 영업이익률 8% 나오면서 내연기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는 공식이 생겼거든요. 맞아. 근데 내연기관으로 사실 지금 7%대 영업이익률 내기가 7.6이야. 그래서 좀 근데 사실 저희는 4분기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다음 문제고. 예. 그까지 개선되면 예. 이제 스트럭처로 보는 거지. 이제 구조화되는 걸 봐야겠죠. 완전히. 그렇게 되면 이게 사이클이 돌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체력이면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EV 많이 팔면 수익성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거든요. 그렇지. 예. 이 정도면 이제 버틸 수 있거든요, 이제는. 생각보다 그쪽이 원가가 많이 안 든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실적 발표에서 CO2 배출량 규제 이미 유럽 규제는 가시권 안에 이미 들어온 상황인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미 달성치를 좀 넘어서 아마 좀 크레딧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갑자기 또 짜증나는 게 이런 좋은 상황을 저희 분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알고 이제 있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이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털고 가고 싶었던 건가? 제 생각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익도 잘 나오는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에서 해야 된다 그거를 뭐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뭐 초기에 그냥 털어버리고. 초기에 하고 가자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어야만 나오는 이제 타임라인이거든요 지금. 그래야지 이제 뭐 회장 자신 취임도 있으니까 하시고. 이거 어제 딱 내놓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렵네요 시장. 근데 하여튼 오늘 유진 연구원의 기아차 자료가 24일날 나왔는데 그 좀 데이터들 같은 건 한번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네. 그리고 이 데이터의 뭐 짧은 자료가 뭐 두껍고 하다 보면 좋은 게 아니라 짧은 자료도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4분기에 만약 그런 마진이나 여러 가지가 개선되는 게 또 나온다면 상당히 더 흥분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저희가 뭐 오늘 사실 오전에 계속 좀 커뮤니케이션이 많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랑 일단은 모든 분들이 이 이익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 내가 사실 이게 구조화되는 4분기에마저도 이뤄지면 사람들 생각은 뭐 약간 오늘 일단은 기아차를 그래서 아침에 당황들 했었고 이게 만약 4분기까지만 이어져 준다면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우리가 어제 그 숫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숫자가 나온 순간 우리는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 의심하시죠 지금 클라이언트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늘 의심하시는 잠수 것 올라면 같아요. 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뭐 여러 가지 의사 판단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봐온 바로는 3분기 안에서도 사실 3분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개편이 엄청나게 일어섰고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핵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7월 달에는 한 3,000대 4,000대 팔리다가 8월 9월 달 들어서면서 9,000대로 올라갔어요. 이러한 현상이 4분기 내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다른 신차들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3분기보다 개선되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분까지는 그래도 난 볼래요. 저희는 뭐 그렇게 어차피 보고 생각을 하고 4분까지는 있고요. 예. 더 보고 예. 정말 4분기에도 그런 스트럭처한 모습이 보여준다면 내년에 정말 폭발적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일단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한번 지켜봅시다. 리서치가 가끔 재밌을 때가 리서치 베이스 투자가 오늘 같은 날인데 아까 막 전화 들어오시면 나도 아이 뭐 이게 숫자가 그 구조적으로 잘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 계속 이제 지표들을 그렇죠. 팔로우업 하는 거고, 그렇게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저희가 정답은 모르지만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